자, 교통범죄하면 음주운전 이걸 뺄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음주 측정기,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제재가 들어오거나 또는 금지사항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었죠. 이거는 과거의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부수처분이나 또는 취업제한과 같은 장래를 향한 제한이 없었던 것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가 점점 강화되게 되면 앞으로는 취업과 관련된 문제, 차량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주 운행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음주전과가 있게 되면 아예 면허 자체가 발급되거나 또는 직업을 갖게 되거나 또는 공무원으로서 채용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큰 결격사유로서 작동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보면 아침하고 점심 또는 퇴근 시간에 일찍 퇴근하게 되면 음주 단속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아침에 단속하는 경우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서도 일정 지역을 통제해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맞춤형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시간에 운행을 한다면 술을 좀 먹었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시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 측정기, 호흡을 통해서 이 음주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어떤 형식으로 음주 측정기가 작동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 자료들을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이게 결국은 알코올이 음주 측정기 안에 있는 백금 성분과 결합을 해서 발생되는 전자가 전류로서 얼마큼 흐르게 되는지를 기초로 해서 알코올 측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음주 측정기 안에는 소량의 백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음주 측정기에 들러붙는, 그러니까 음주 측정기 안에 있는 백금에 가서 달라붙는 알코올의 그 양 자체가 전류를 만들어내고 그 전류가 측정이 됨으로써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피를 뽑아서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는 것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호흡기를 통해 갖고 불어서 하는 음주 측정기 경우에는 부정확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 중에는 0.05가 기준이었던 때의 판결인데 0.05라고 할 때는 그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0.48부터 0.052까지 스펙트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0.05 또는 0.03 이렇게 됐을 때 그 한계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그 한계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기계상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음주 측정기 자체의 측정 기준상으로 봤을 때도 그 미세하게 넘어가는 형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음주 측정기 자체의 측정 자체의 오류 또는 하자, 측정 한계값 이런 측면에 있어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을 이제 상당히 주의 깊게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기로 측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 중에서는 측정기 정확한 값이 문제가 되는 형태로 다투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야, 측정기 못 믿으니까 혈액 뽑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혈액 뽑는 문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째로는 술을 드시고 나서 1시간 이후 또는 1시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는 알코올 농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음주를 하시면서 빈속에 드시는 분은 드물거든요. 빈속에 드셨다면 1시간 후부터는 알코올이 꺾일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 알코올이 호흡기까지 오는 과정이나 혈액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실제로는 위장으로 가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흡수된 소장에서 흡수된 알코올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심장을 돌아서 온몸 전체로 뻗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경과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식사를 하셨다, 음식을 드시면서 술을 먹게 되면 술이 금방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점점점 술이 많이 고여있는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 혈액 샘플을 뽑거나 하는 상태에 점점 더 올라가게 돼서 실제로 음주 측정을 할 때 호흡기로 불었을 때보다 혈액으로 뽑았을 때 더 높은 값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뽑겠다라고 할 때는 실제 그만큼 시간을 갖고 갔을 때 확실한 반감기로 들어갈 것이라는 자신이 있을 때, 가령 뭐 전날에 술을 뭐 먹었는데 혈액 샘플로 뽑게 되면 실제로는 뭐 병원 가서 뽑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 그 시간을 고려하고 위드마크 계산을 해봤을 때도 나한테 유리할 것 같다라는 정도의 자신이 있으시면 이건 피 뽑아서 혈중 알코올 농도 체크하자라고 말씀하셔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음주 측정기 호흡 정도로서 측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인데 음주 측정기를 불게 할 리가 있냐, 음주 측정하기 어렵고 심하면 단속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전국 경찰에 1,400개 정도 되는 비접촉식 단속 도구, 단속 측정기가 보급이 됐고요. 단속 측정기는 10cm에서 20cm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제 이 알코올의 존재 여부, 이 공기 중에 알코올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차 안에 알코올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알코올 반응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차량을 정차하고 내려서 호흡 측정을 다시 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알코올과 관련돼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음주 단속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윤창호법이라는 것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련해서도 현행법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령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자체가 개정이 됐고요.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라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음주만의 문제라면 단순히 벌금 문제로 끝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첫 번째 음주가 아닌 두 번째부터는 실제로 실형 선고가 가능할 수 있는 형태가 이미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정도가 굉장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또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음주가 아닌 전과가 있었던 분 중에 음주운전으로서 입건이 되신 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법승TV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